댓글에서는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차라리 재미를 위해서 역발상으로 최악의 선수를 뽑자. 이미 정해져 있죠. 오브 더 이어. 이번 시즌은 정해져 있죠. 두 분 다 생각 같으세요? 네. 저는 역대 최악의 선수에도 꼽아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오누아쿠. 오누아쿠. 팀을 뭉탱기로 그냥 최악으로 몰아넣습니다. 혹시 그냥 재미로 워스트 5 뽑으면 누구 뽑으시겠어요? 워스트 5? 오누아쿠. 네. 오누아쿠. 오누아쿠. 네. 고향에서의 오누아쿠. 네. DB에서의 오누아쿠. 두 자리 차릴 것 같습니다. KBL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SK의 정규리그 우승 사실상 거의 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KBL도 역시 NBA처럼 MVP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이야기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안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장 크죠. 그렇죠. NBA와 다르게 KBL은 이제 우승팀에서 나오는 게 많이 네. 정배기 때문에 아마 SK의 쌍두마차인 김선영과 안영준 네. 이 둘 중에 한 명이 국내 선수 MVP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MVP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순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김선영 선수와 안영준 선수 두 선수가 가장 큰 후보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기자분들이 투표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는 농구 전문지에는 한 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캐스팅 거고. 보터가 총 한 몇 표 정도가 있나요? 한 100표 약간 넘는 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꽤 많네. 네, 왜냐면 언론사별로 이제 스포츠 신문지가 5표를 가져. 그리고 이제 일반 방송이나 네. 신문은 이제 3표. 저희 같이 이제 농구 전문지는 1표.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했죠. 원래는 신문만 그러니까요. 줬는데 신문 네. 방송만 네. 그래서 인터넷 매체들과 이제 매거진까지 네. 해가지고 뜯어내려고 진짜 굉장히 몇 년 오랫동안 걸렸어요. 투쟁을 했어요. 몇 년 저도. 걸렸어요. 진짜요? 한 표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네. 안 주는 거 너무 웃긴 거 아닌가 근데? 그렇죠. 농구장은 저희가 제일 많이 또 가는데. 시대가 전문지인데, 네, 시대가 심지어. 바뀌었었는데 네. 그래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다행이야. 네, 한 그래도 표도 한 표라도 다행이죠. 얻었으니까 가는 보람은 있으니까 네. 네,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뭐 또 한국 기자들의 그 원래 갖고 있던 그게 있으니까 네. 특권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을 잘 근데 건드리지 저는 않죠. 농구장에 온 횟수대로 표를 그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NBA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NBA가 그죠?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하나은행 이번 WKBL 투표 네. 감독상 투표에서 네. 6위 하나은행 김도환 전 감독한테 3표를 준 매체가 있어요. 네. 저는 그거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참, 예.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엉터리 투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이게 지금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빗 로건님이 이상한 표 행사하는 기자들이 있나요?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 지금 예. 예,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가 결국 리그를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기자들의 격도 떨어뜨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현재 김선영 선수, 안영준 선수가 가장 큰 MVP 후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여기다 한 명 더 넣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김선영, 안영준이 누가 MVP냐라고 논하는 것도 사실 조금 전 좀 그래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MVP가 외국인 선수 MVP, 국내 선수 MVP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선수가 뭐 당연히 뭐 MVP가 리그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데 그래도 국내 선수의 역할이 보통 1옵션까지는 아니어도 1.5 그래도 2는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SK는 자밀원이가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 한 팀에서 2명의 MVP 후보다라는 거는 한 원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이가 강력한 MVP인데 김선영이냐 안영준이 약간 좀 힘이 좀 빠지죠. 국내 선수 MVP인데 그래도 그래서 물론 둘 다 괜찮은 기록을 내고 있죠.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기록을 내고 있지만 원희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내 선수의 MVP의 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앞으로는 작년에 알바노랑 비교하면 그렇죠. 굉장히 크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게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국내 선수들 기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네요. 네. 사실 이게 그 리그 전체 흥행으로 봤을 때는 좀 첨예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모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싶어야지만 네. 관심도 더 많이 쏠리고 팬들이 더 그리고 적극적인 투표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물론 그래서 차라리 시즌 베스트 5를 뽑은 다음에 네. 거기서 한 명을 주는 걸로 하면 그죠, 어떨까 그죠. 생각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안영준, 김선영 외에 국내 선수 MVP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개인 기록 면에서는 뭐 이선 알바노 선수를 여전히 꼽히고 있고 뭐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의 이우석 선수는 시즌 초반이었으면 괜찮았겠으나 지금은 좀 많이 밀린 상태고 그렇다고 또 SK가 올 시즌 압도적인 1인데 네. 이선 알바노가 하기에는 DB가 너무 경기력이 안 좋고 하니까 그쵸. 전부 다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김선영, 안영준 중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두 선수 중에 하나 나온 게 정배이긴 합니다만 원희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MVP의 격이 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서는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차라리 재미를 위해서 역발상으로 최악의 선수를 뽑자. 네. 월스트 이거는 플레이어. 뭐 이미 정해져 있죠. 오브 더 이어. 이번 시즌은 정해져 있죠. 두 분 다 생각 같으세요? 네, 저는 역대 최악의 선수에도 꼽아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오누아쿠 선수는 오누아쿠. 네, 맞아요. 팀을 뭉탱기로 그냥 최악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이게 진짜 차라리 시즌 초반에 확 접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실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오누아쿠가 어느 정도 태업성이 있다는 거는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난 시즌에도 이미 그게 나왔는데도 어쨌든 다시 계약하고 원한 팀의 잘못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지금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어제 경기도 또 오누아쿠가 나오니까 또 바로 치잖아요. 네. DB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모로 좀 팬들이 너무 안타까워. 원주가 정말 인기가 많고 네. 열성적이고 또 로열티가 정말 강한 맞아요. 곳인데 네, 맞아요. 그 선수 한 명 때문에 그 팬들의 그 소중한 시간이 뺏긴다는 게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네, 팬들도 마찬가지로 좀 안타까울 정도로 이 오누아쿠는 정말 프로 정신이 없는 선수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냥 재미로 워스트 5 뽑으면 누구 뽑으시겠어요? 워스트 5? 오누아쿠. 네. 오누아쿠. 오누아쿠. 네. 고향에서의 오누아쿠. 네. DB에서의 오누아쿠 두 자리 차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아반도 다치게 한 것도 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맞아. 아반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위표를 보면서 KBL 이야기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서울 SK가 거의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 매직 넘버를 두 경기로 줄였죠. 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아마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우승을 확정짓는다면은 역대 최단경기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짓게 됩니다. 동시에 현재 지금의 추세라면 44승 10패 SK가 2012-13 시즌에 세웠던 역대 최다승에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연고지들이 지금 이대로 시즌 끝나면 두 가지 기록이 세우는데 아까 첫 번째는 정지욱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역대 최단 경기 네. 우승과 함께 또 영예로운 우승인데 반면에 삼성은 또 여기서 끝내면은 최초로 또 4년 연속 최하이기 때문에 4년 연속. 네. 그 부분을 약간 좀 삼성 입장에서 피하고 싶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짜 우연찮게도 SK가 하고 서울 삼성이 지금 공동으로 서울 연고를 쓰는 시즌이 꽤 됐거든요. 2001 시즌부터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두 팀이 같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6강에 두 팀이 한꺼번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삼성이 올라가면은 SK가 떨어지고 네. SK가 올라가면 삼성이 떨어지면서 두 팀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네. KBL 참 재밌는 게 그래서 SK랑 KT의 플레이오프 그 라이벌전도 항상 밀어왔었는데 네. 정작 두 팀이 또 플레이오프에서 챔프전에서 격전을 벌인 적이 없고 네. 서울 연고 팀들끼리 또 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쵸. 성사된 적이 없는 시나리오이기도 네.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가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공동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LG와 함께 2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순위가 가스공사죠. 맞습니다. 예. 가스공사도 좀 페이스가 좀 흔들리긴 하나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승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KT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 밑에가 KT고 그리고 네. 대구가스공사, 네. 네. 그리고 원주 DB까지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위 싸움이 재밌습니다. 정관장이 DB를 잡아내면서 한 경기 반 차이로 뒤쫓고 있어요. 네, DB 입장에서는 주말에 삼성한테 졌던 게 너무 뼈아팠을 것 같고 네. 그 여파로 또 정관장 역시나 또 정관장을 상대로도 패하면서 3연패가 됐고 오누아쿠가 돌아왔지만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서 결국에는 정관장과 1.5게임 차로 또 추격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위권의 희망이 점점 멀어져가는 부산 KCC가 있고 삼성이 오늘 또 지면서 이거 또 최하위 확정 아닌가? 고양 순호와의 경기가 또 한 경기로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삼성은 저것만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선수들도 좀 삼성 그래도 지난 시즌 이때만 해도 이제 김여범 감독 대행으로 바뀌면서 네. 그래 이제 새 출발을 해보자 했는데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시즌 막바지에 그래 희망이 보인다. 내년에는 괜찮겠지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은 그만 보고 이제 현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일단은 최하위에는 벗어나기 위한 좀 끈기와 노력을 오늘 경기도 좀 어이없게 좀 졌잖아요. 네, 다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실책 때문에 네. 너무 아쉬웠죠.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네. 삼성 진짜 잡아내나 탈 꼴찌 하나 싶었는데 이게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꾸 지다 보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기자들도 기사를 쓰면은 보통 좀 강팀들이 지고 있으면 기사를 4쿼터에 잘 못 씁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네네. 삼성은 3쿼터에 벌어지잖아요. 기자들이 그냥 씁니다. 다 써요. 엎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마침표가 딱 찍죠. 이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 기자들의 머릿속에서도 그게 들어와 있는데 네. 뛰는 선수들은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빨리 이걸 털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관건은 사실상 뭐 삼성의 탈꼴찌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엔 6위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DB와 정관장의 대결이 됐고 KCC는 사실상 이 대결에서는 살짝 한 반 걸음 정도는 빠져버린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공교롭게도 또 원래는 KCC가 경기가 일주일째 없는데 네. 원래 이게 왜 없냐면은 EASL 때문에. EASL 4강에 나갈 거라 예상하고 스케줄 빼놨었거든요. 네. KBL 자체 스케줄 짤 때. 푹 쉬고 근데 있어. 정말 괴로운 10연패 이후의 네. 연패 그 휴식 기간 때문에 네.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원래 약간 좀 일만의 희망이라고 있었으면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아주 꿀맛 같은 휴식이 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반전의 기대도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댓글에는 오늘 모비스 승리는 심판도 한몫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뭐 좀 논란이 되는 장면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레이업 삼성 올라갈 때 네, 약간 네. 좀 붙잡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심판 판정은 경기의 일부니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알겠습니다. 데이빈 로거님이 크트 웨인 대체 마틴 우째 보시나요? 일단 선수 자체는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발목 부상이 좀 심해서 수술을 받고 재기 시즌을 호주에서 뛰었는데 그때의 경기력은 원래 전성기의 경기력은 아닌데 네. 호주 리그가 끝나면서 이제 일정이 맞아서 오게 됐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KBL에 올 일이 없는 수준의 선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리긴 했는데 KT 코칭 스태프가 외국인 선수를 잘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좀 출전 시간이 많이 가져가야 이 선수의 좀 자기의 경기력이 나오는 선수인데 네. 과연 이 선수를 믿고 오랜 기간 쓸 수 있느냐. 특히 이 선수를 완전 대체하는 게 아니고 부상으로 인한 일시대체인데 일시대체한 선수한테 출전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총재님께서 그러니까요. 무려 2,000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름값은 괜찮으나 이름값에 비해서 활약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저도 처음에 와얘 2K에서 했던 맞아요. 게임에서 했던 친구가 오는데 맞아요. 근데 저도 딱 그거 하고 밤에 또 그 생각도 난 게 정규 기자가 편집장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네. KBL에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네. 있다. KB 오는 애들은 무슨 다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다. 궁금해지더라고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6위 싸움 아직까지는 진짜 승부의 향방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물론 DB가 한 경기 반 차이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네. 정관장의 기세가 좋고 KCC는 자, 손대범 기자가 답을 해보시죠. 네. 뭐 6위까지 갈 수 있는 확률 몇 %라고 보세요? 아직은 모른다. 미련을 못 버렸구나. 네, 아직은 모른다. 6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야, 평화주의자다운 답변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두 분께서는 결국에는 어디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 DB가 이번 주말을 어떻게 버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건 다 아는 네, 얘기고. 안타깝게 왜냐면 SK하고 두 번 붙기 근데 때문에. 다만 정관장도 원정 3연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 저는 DB가 마지막에 동아줄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근데 사실 DB는 이거를 올라가지 못하면 사실 뭐랄까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주성 감독이 근래 제가 농구 취재를 하면서 느낀 근래 한 10년 사이에 가장 많은 푸시를 받고 있는 감독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 원하는 선수 데려와 줬어요. 오누아코 원하는 선수 비싸지만 데려와 줬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한번 대체 선수 외국인 선수도 지금 바꿔달라는 대로 다 바꿔주고 있고 심지어 오마지 스펠만까지 데려오면서 그리고 트레이드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시즌 전에 그동안은 한 팀에서 대역급 선수 2명이 FA가 되면은 둘 중에 한 명만 잡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DB가 둘을 다 잡았습니다. 강상재, 김종규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구단은 최근 근래 들어서 어느 구단도 해주지 못한 만큼의 푸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6강을 못 간다? 이거는 좀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릴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도. 그렇지는 않을 거죠. 왜냐하면 DB 제가 구단에서 워낙 그 김주성 감독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네. 다만 김주성 감독도 그에 대한 것도 느낄 수 있어야겠죠. 구단이 그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감독보다도 많은 푸시를 받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의 한 팀에 갈아엎는 수준의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정관장이랑 DB랑 경기 전에 이제 네. 서로 오랜만에 친정 찾으면 사인을 박수 쳐주고 꽃다발 꽃다발 주죠. 주죠. 이게 세 세트가 나오더라고요. 6명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쵸. 그만큼 팀을 갈아엎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약간 그만큼의 또 지원도 있었던 거고 네. 또 감독님도 약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깊게. 네.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좀 많은 수가 정관장이 6강 간다라고 이제 예측하시는 왜냐면 최근에 기세가 워낙 좋은데 네. 전 유일하게 좀 불안한 게 원정에서 그 경기력이 꾸준하게 나왔느냐. 특히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당히 까다로운 팀이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또 김상식 감독이 6강 싸움을 위해서 주전들을 조금 더 푸시하는 경향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과연 버틸 수 선수들이 있느냐. 가스공사의 그 강한 수비를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1.5경기로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DB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상 이제 2.5경기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 5라운드 경기를 했는데 DB가 3승 2패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관장이 6라운드를 이겨도 3승 3패 동률이고 그리고 동률일 경우에 이제 득실차를 따지게 되는데 양팀 간 득실차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정관장이 5경기에서 344점, DB가 383점인데 그러니까 두 팀이 6강 올라갈 때 동률이 어쨌든 정관장이 많이 이겨갖고 두 팀이 동률이 된다고 했을 때 6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정관장이 40점 차 이상을 이겨야 네 이거를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불문율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점수 때려박아 그렇죠, 40점 차 이상을 이겨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그게 실제로 KBL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정관장은 손대범 국장 얘기한 대로 원정 올라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아야 되고 일단 거의 뭐 다 이긴다고 봐야 된다. 네, 특히 예. DB 정관장 두 팀 다 누가 연승하느냐, 누가 연패하느냐 이게 정말 특히 연패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 정관장이 만약에 이번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희망이 홈 보이죠. 연전이 쭉 이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두 팀이 맞붙는 건 언제쯤인가요? 제가 지금 이제 일정 한 한번 라운드 딱 한 번 남았죠. 그쵸, 이제. 한번 남았죠.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요. 이제. 네, 제가 한번 예. 일정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댓글들을 저희가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님께서 손대범님 자켓이 독특하게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외모로 칭찬받은 거는 정말 오랜만이죠. 이게 왜 뭡니까? 네. 네, 자켓은 이제 20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것도 벌써. 20년 네. 가까이 돼 보여요. 네. 이제 버릴 때가 제가 됐다. 원래 체크를 되게 좋아해서. 오. 네. 저희 쿼티님께서 협회에서는 프림 귀화 생각은 없나요? 인터뷰 보니까 프림은 귀화에 긍정적이던데요. 굉장히 좀 신선했는데 오늘 인터뷰 때 또 프림 선수가 귀하에 되게 긍정적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는 것 같지가 않고요. 네. 또 프림 선수가 약간 그게 딱 하나의 리스크가 있죠. 다혈질이라는 거. 네, 그것만 잘 통제되면 사실 나무랄 데 없는 선수인데. 네. 네, 이거 KBL 경기 일정을 AI가 짜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짰네. 네.
정규리그 마지막 날이네. 아 맞아. 대박. 4월 8일. 맞네. 지금 해운대님이랑 꿈꾸는 일도 마지막 날이라고. 정규리그 마지막. 맞아. 야, 그럼 여기서 진짜 뭐가 날 수도 있겠네. 네, 예. 대박 얘기가 될 수 있겠네. 아 마지막 날이면 진짜 둘 중에 하나 울면서 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